난초에 꽃이 핀 게 박재상이 달고 다니는 꽃배지의 모양이죠. 오키드 건설의 뜻은 난초, 박재상의 심볼도 난초. 오키드 건설은 그냥 박재상의 비자금 창구일 뿐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부와 명예, 부는 비자금으로, 명예는 정치로. 박재상에게는 명예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안 들키고 보관하려면 그럴듯한 무늬의 회사가 필요하니 뒷돈 관리는 오키드에서, 자기는 외부에서 신나게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키드 내에 심부름 맡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신이사죠. 생긴 것부터 얍삽하고 비열합니다. 남의 국밥에 깍두기 국물 강제로 투척할 것 같은 신이사. 결국 2화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네요.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논스톱 쾌속 직진. 브레이크 고장난 차에 난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신 때리면서 자수를 하려고 하자 박재상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박재상이 모양 빠지게 차 밑에 직접 끼어들어가서 작업했을 리는 없습니다. 인물 소개에 나오는 이 여자를 시킨 것 같네요. 박재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고수임, 그럼 난 하수임.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박재상은 신이사한테 자기 돈 관리하라고 말하자면 하청을 준 것이고, 신이사는 격리 여직원에게 재하청을 준 것입니다. 회사 내에 조력자가 필요했겠죠. 정확히는 이용해 먹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만만한 여직원. 서류 몇 장 숫자 노름으로 회사 돈 장난질 칠 수 있는 여직원. 그런 격리 여직원이 신이사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 1호로 발탁된 게 2011년까지 근무했었던 양향숙. 양향숙도 눈 돌아갔었겠죠. 몇백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 떨어지는 콩고물만 수줍게 집어먹어도 기본이 1, 2억. 자기 월급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호화 생활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도가 너무 지나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여자. 갑자기 명품으로 휘감고 호텔 짜장면 단무지만 집어먹고 나오는 사치 생활을 너무 티내고 다니자 돌연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격리는 격리스러워야 하는데 너무나도 거슬렸던 거죠. 이 죽임의 자세한 내막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박재상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격리 1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 격리 2호 진화영. 진화영은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겠다면서 박재상의 수족인 신이사에게 접근합니다. 몇 년 동안은 둘이 함께 짝짝꿍 잘해먹었죠. 진화영은 선배 격리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절대로 많은 돈 생긴 걸 티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완전 우핍해 보이는 생활을 하고 부캐를 따로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퇴근 이후에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 완전 상류층의 생활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따로 즐겨왔었죠. 그 생활이 너무 부럽고 공감되면서 하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회사 일 고되고 힘들어도 퇴근 후에 간단한 치맥 한 잔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전부인데 진화영은 퇴근 후에 무한한 명품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써도 줄지가 않은 내 돈 아니라서 더더욱 즐겁다. 그렇게 퇴근 시간만 땡 하면 모든 시간이 뽕 맞은 것 같은 무한한 힐링 타임인 거죠. 직장 상사가 거지라고 수군대고 왕 따라서 밥 혼자 먹어도 모든 걸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제주 여행 한 번으로 한 달치 에너지를 얻어오는데 진화영은 한 달에 한 번씩 마음껏 해외여행, 그것도 엄청난 호화여행. 그게 저라면 직장 상사가 김장김치 담으라고 시켜도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진화영. 그렇게 진화영은 본캐 부캐 철저히 분리해서 이중생활을 해왔죠. 그런 진화영이 1호 격리 양양숙과는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재상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 저의 내피셜을 쬐끔만 집어넣겠습니다. 진화영도 처음에는 1호 격리처럼 단순히 돈 욕심으로 비자금 격리 대행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죽어버린 거죠. 혹은 누군가에 의해 자살을 당했을 겁니다. 4년 전 보배저축은행 사건. 박재상이 1,400억을 꿀꺽하기 위해서 은행 관계자들 몇 명을 죽였는데 그중에는 차화영의 부모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틀머니 바톤 터치. 진화영이 더러운 돈 관리, 격리 역할을 넘겨받은 건 1호 격리가 사망한 2011년 이후겠죠. 보배저축은행 사건은 불과 4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 진화영이 비자금 격리 대행 중에 갑자기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렵 진화영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겠죠. 너나 잘하세요. 복수는 나의 것. 부모를 죽인 박재상에게 칼을 갈았을 겁니다. 박재상의 심볼인 난초를 최대한 냄새 올라오는 발 주위에 문신으로 새기고 오키들 관석 그리고 박재상을 쌍으로 무너뜨릴 모든 종합 복수를 계획한 것이죠. 비록 자기가 먼저 죽으면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엄청난 일을 해놨습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 못했던 700억을 통째로 빼돌린 것이죠. 신이사 출국 금지 때려놓고 자기 혼자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싱가포르로 날아간 시점이 5인주와 밥 먹으면서 어떤 서류에 사인을 받아간 직후지요. 그 서류는 전에 영상에서도 다뤘었지만 해외 통장을 만드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5인주 자신도 모르는 자기의 통장에 그 모든 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의 5인주에게는 현금 20억 그리고 해외 통장에 680억이 더 있는 거죠. 겁나게 불었습니다. 이자만 받아도 캐비어에 밥 말아먹을 수 있는 금액. 그렇게 진화영은 5인주에게 7번가의 선물이 아닌 700억의 선물을 남기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가 수고비조로 7천만원쯤 만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700억을 통째로 건드렸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신사가 죽인 줄 알았는데 그 집에 난초가 놓여있네요. 그렇다면 박재상의 집 1호 2호가 다 죽어나갔으니 이제부터는 격리 3호에게 그 역할이 넘어옵니다. 우리의 주인공 5인주
심수련을 대신해 주단태를 때려잡을 오인주. 그런 오인주에게 빨간 구두가 배달되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암시. 책사에서 여주인공 캐스팅하면서 빨간 구두 신고 편안히 죽는 역할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모경리 오인주는 이전 경리들과는 다른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끝판왕 가장 위에 있는 건 박재상. 그 박재상을 잡아서 그냥 족치는 게 아니라 여동생들과 함께 통쾌하게 족치는 것이 오인주의 역할일 겁니다. 박재상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오키드 그룹 위에 원령 그룹이 있고 그 원령 그룹의 회장은 원기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재상의 장인어른이죠. 박재상은 4년 전 보배저축은행 사건으로 장인어른의 신임을 제대로 얻었습니다. 그때 빼돌린 돈 1,400억은 회장의 아들, 그러니까 박재상의 매형인 원상우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오지요. 원령 그룹과 박재상이 한 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박재상 혼자만 도라일 수도 있습니다. 박단태는 원래 그런 인간이지요. 악역 전문 탐욕의 눈이 멀어서 가족의 뒤통수까지 거침없이 후려갈기는 그런 역할의 전문 배우가 엄기준 배우입니다. 과연 장인과 매형의 뒤통수를 칠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한 팀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믿었던 박효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 받았죠. 우인이한테서 훔친 그림으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습니다. 남의 걸 빼앗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집안. 그 집안과 세자매 작은 아씨들 집안이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700억을 사이에 두고 당연히 작은 아씨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박재상, 정치인들은 입을 조심해야 된다. 펜트하우스 때처럼 네 입을 찢어라.